많이 노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이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필 놈? 바람 핍니다. 애인이 있는 애들이 뭐 세컨 서드까지 있어. 그런 세상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분이 오셨는데 외모도 좋고 스펙도 꽤 좋더라고요.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해서 연애는 많이 못 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연애를 좀 하셨대. 참사랑.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남자의 세컨이었다라는 거지.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대. 근데 이제 그 남자 알고 봤더니 한 7, 8년 교제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요? 네. 나는 그 사람이 언니 원이야. 근데 상대방은 나를 세컨으로 봤던 거지. 그래서 오신 여성분도 있었고, 또 이제 반대로 남성분이 오셨는데 남성분 되게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I형의 성향의 남성분이셨어요. 그리고 되게 자상한 스타일에. 근데 그 남성분이 한 2년 교제한 여성분이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황당했는데 이미 정이 갔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부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주변에 PD님 사실 애인이 있는 애들이 뭐 세컨 서드까지 있어. 그런 세상인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부남 유부녀인데도 그렇게 애인들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게 대표님이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기라고 하잖아요. 바람기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그래서 바람기 있는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섬성옥수 가려서 좀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람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그죠? 첫 번째,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네. 왜냐면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런 거지.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속이고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사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 좀 낮다라고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긴 합니다. 초반에는. 그런데 상대 이성을 만날 때, 만약에 애인을 만난다라고 하면요. 보편적으로 자기도 의심해요. 혹시 얘가 나 말고 또 파트너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고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거니까. 맞습니다. 네. 사진으로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영상통화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의심의 눈초리, 말투로 그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거나 내 애인이거나 내 남편이 이런 유형이다 라고 하면 반대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 욕구가 강한 남자 혹은 여자.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한테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남녀 모두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들, 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결핍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나 내 애인이 나에게 충분하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 이게 뭐 애정 결핍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오지 않았을 땐 밖으로 찾는 거죠. 당장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땐 그걸 외부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거나 아니면 내 뭐 남편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이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필 놈? 바람 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솔직히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요. 좀 매력적인 외모로 갖췄거나 아니면 말을 끝내주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좀 많거나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들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좀 화려하긴 해요. 그리고 놀기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좀 가오도 잡고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하죠. 특징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애인을 그냥 모임에 데리고 와요. 만약에 남성분이 유부남이야.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세컨을 만난다 그러면 몰래 만나고 숨어 만나고 밤에만 만나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불러요. 그리고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애인이 왔을 때에는 두 가지죠. 그 여자가
자기가 세컨인 걸 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들이 보통 보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가 세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사실은 나는 바람 피우고 있지 않아. 그런 성향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런가?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도덕성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고 내가 이 모임을 계속 나가야 하나? 라는 물음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 많이 노는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한데 근데 우리도 사실 그거를 막 까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듣고선 좀 불쾌해. 쟤 왜 저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의 인생은 뭐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세컨이 되는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바람녀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거잖아요. 먼저 첫 번째, 바람 핀 놈이 또 핀다. 이건 남녀 똑같아. 불문이야. 그냥 바람은 뭐? 불치병. 습관이야.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연애할 때도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계속 펴. 그래서 보통 이러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내가 만약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바람 피우잖아? 그럼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해. 왜냐면 또 펴. 그리고 죄책감을 못 느껴. 그런 다음에 항상 액션이 또 뭔 줄 알아? 남 탓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바람 핀 사람이 또 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제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덧붙이자면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정을 꾸렸어. 근데 바람을 피웠어. 그건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거든. 내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호적으로 등재했잖아. 누군가만 사랑하기로.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본 거야. 근데 내가 깼어, 그걸. 그럼 뭐야? 책임감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 가정을 지키겠다가 아니야. 바람을 피면 가정도 박살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데 그 책임감 자체가 없는 사람. 즉 뭐?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바람 피면 어때요?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뭘 했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이런 스탠스를 막 남발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 절제력 떨어지고 책임감 없고 도덕성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 탓을 주로 하는 사람. 항상 자기는 잘못이 없어. 피해자야.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그리고 네가 자꾸 나를 밖으로 돌게 했잖아. 네가 잠자리 안 해줬잖아. 결국 뭐야? 네가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바람핀 행위는 누가 선택했어? 본인이 했어. 그 순간에 선택은 누가 해?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잖아. 그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 책임감 떨어진다고. 그러거나 말거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 배우자에 대한 탓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외롭게 했어. 외롭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야. 그 사람만 외롭게 했냐 이거야. 본인도 그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았냐 이거야. 부부라는 건 서로 되게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한정 없이 탓만 하면 한두 끝도 없어. 단점만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막 서로 들춰내면 어떻게 되느냐? 파국으로 치닫아. 그리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야. 그랬을 때에는 남 탓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특히 배우자 탓을 하면 안 돼. 자기 자신도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지. 나도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장점이 있듯이 그 단점에 대해 상대방이 막 비난을 하고 막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그러면 어때? 어느 순간 넌 안 그런 줄 알아? 넌 어떤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핀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하기 좋아한다. 뭐 이게 연애 때도 아마 그 조짐은 보일 거야. 단서는 보여. 이 바람핀 사람은 한 번만 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때도 이 사람이 계속 흘리고 다녀. 그리고 막 불안하고 그 사람이 바람 피는 것 같고 누가 괴롭냐? 내가 괴로운 거거든. 그걸 지켜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없다. 그리고 바람을 한 번 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우연찮게 알게 되잖아요. 그때 끊어내셔라. 그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순간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도파민 중독.
사랑하는 감정만 느끼겠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고 끊임없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픈 채팅방 그게 굉장히 이슈잖아. 거기서 연인 관계에서도 바람피는 경우도 있고 솔로라고 하고 막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걸 인증하고 들어가는 그런 오픈 채팅방도 있대. 왠 줄 알아? 기본적으로 내가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야.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유부남 유부녀 어떤 단점이 서로가 있어야 서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반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개런티 하겠다라는 거야.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것도 있대. 아기의 돌사진을 인증하는 경우도 있대. 와. 무섭지.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내 와이프거나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바람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중독된 것처럼 도파민을 막 느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라고 또는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해봐.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지에 따라 내 향후 50년이 인생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복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 중에서 특히 3번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연애 때 바람피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 단서를 내가 잡아냈다 라고 하면 그 사람과 결혼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외로움 때문에 또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뭐 바람을 폈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단호할 땐 단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은 바람을 폈잖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을 좀 느끼거나 상대를 좀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 순간에 쾌감만 즐기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있잖아, 인간보다 내가 죄를 짓잖아. 그럼 반드시 이 생에 본인에게 결과물이 올 수도 있지만 내 후손에게도 올 수 있는 거거든.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 법적으로 내가 등재를 했다라고 하시면요, 도덕성 가지고 책임감 갖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때마다 탁 멋지게 끊어내세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행복을 지켜가는 게 결국은 긴 시간으로 봤을 때 행복일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내가 늙고 병들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배우자가 나를 케어를 할 겁니다. 이런 사람과 내 인생을 개런티 하세요. 그럼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